어. 이렇게까지 테슬라가 퍼가 좋은 적이 없었어요. 음. 거기에다가 테슬라가 성장을 매년 4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음. 만약에 성장률 40으로 나누면은 팩이라 그러는데 PEG가 1 보다도 낮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퀀트적으로 봐도 지금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주가가 음.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았다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가격이 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시면은 나중에 크게 부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 듭니다. 로봇 분야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현대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더 각광을 많이 받았고 테슬라가 옵티머스라는 또 로봇을 개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은 산업용 로봇이 제일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셔도 되고요. 저 로봇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고 저 인간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코봇이라고 협력 로봇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기업들이 아직 상장이 안 된 기업들도 있고 또 일본의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좀 유망한 로봇 산업이라는 거는 인공지능과 합체가 된 그런 로봇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틀라스나 스팟을 만들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뭐 점프도 굉장히 잘하고 덤블링도 하고 잘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 자동차에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위로 이렇게 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인제 보여줬고 거기에 인제 인공지능이 인제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은 인제 거의 인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제 노동 집약적이고 쪼끔 위험한 그런 분야에서도 로봇이 쓰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같이 산책도 해 주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 자체가 지금도 거의 200억 달러나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 앞으로도 매년 거의 15% 이상씩은 성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기업은 지금 뭐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아직은 다 인제 성장하고 있는 단계고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인제 테슬라라든지 예. '현대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아직은 쪼끔 특정 기업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약간 뭐 ETF식으로 좀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교수님 그 테슬라 얘기가 좀 나와서 테슬라가 거의 반토막 이상 났더라고요. 네. 이 테슬라 괜찮은 건가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저는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매년 진짜 20% 이상씩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는 건 맞아요. 그동안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높아 가지고 좀 높았을 때는 열매를 따는 게 맞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워드 P 레이시오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 인제 음. 퍼를 쪼금 보면은 29 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렇게까지 테슬라가 퍼가 좋은 적이 없었어요. 음. 거기에다가 테슬라가 성장을 매년 4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음. 만약에 성장률 40으로 나누면은 팩이라 그러는데 PEG가 1 보다도 낮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블룸버그라든지 로이터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서 지금 테슬라를 공격을 하면서 지금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퀀트적으로 봐도 지금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테슬라의 뭐 중국 쪽에 자동차 수요가 줄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인제 중국 쪽에서 BYD 다음으로 차를 많이 팔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중국 쪽에 인제 생산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마 전 세계적인 매크로 환경이 쪼끔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베를린 공장하고 텍사스에 공장이 새로 지어졌는데 이 공장들에서 매주 4천
3,500대, 3,000대씩 생산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상하이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게 정상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전 세계적 매크로적 환경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사실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에서의 전기차 등록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자,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도 옛날에는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5% 이상으로 계속해서 그 유효 시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가 지금 당장 5만 불 이상으로 파는 뭐 한국 환율로 따지면 한 6,5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포화가 되더라도 이제 어제 멕시코 쪽에서 공장을 이제 세운다는 소문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쪽에 또 부지도 사고 사람도 고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자, 아무튼 멕시코에서 만약에 3만 불 이하짜리 그런 싼 차가 조금 싼 전기차가 나온다 그러면은 또 그 시장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세미 트럭이라고 그래서 클래스 8이라 그래서 굉장히 큰 트럭을 파는 그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세미 트럭이 이번에 12월 1일 날 펩시한테 전달이 되면서 이제 트럭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픽업 트럭 시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사이버 트럭이 내년도에는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고 배터리도 만들고 있고 4680 배터리라고 LFP 배터리도 이제 곧 이제 생산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모로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하나로 합쳐놓은 그런 좋은 ETF 성격의 뭐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옵티머스라는 로봇도 곧 나올 것 같고 자, 아무튼 여러모로 2024년, 5년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가 정말 더 많은 옵션을 가지고 더 많은 제품을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더 발전할 것 같고 뭐 잉여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거의 문제가 없고 뭐 지금은 뭐 경쟁자가 더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효 시장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자가 아직은 나와도 그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없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차하고 경쟁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주가가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았다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가격이 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시면은 나중에 크게 부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의 심리가 이게 주가에 민감한 게요. 이 주가 떨어지기 전에는 테슬라가 모든 산업을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다 잘할 것 같았는데 진짜 서플라이 체인을 다 이제 완전 그 수직 통합화 시켜가지고 다 해낼 줄 알았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 뭐 하나 다 이게 잘 되겠냐 다 막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하나에 사람 집중해. 마음이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주가가 올라가면 좋고 주가가 떨어지면 나빠 보이고 이제 그런 게 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적정 주가라든지 목표 주가라든지 좀 절대적인 기준을 DCF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뭐 다른 회사랑 좀 비교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애널리스트들이 뭐 월가의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내놓은 뭐 적정 주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CT에서 나온 171불짜리 테슬라 목표 주가도 있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235불 목표 주가도 있고 그 전에 나온 300불짜리 목표 주가들도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리포트를 읽어보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많이 싸졌으면은 사는 거고 그거보다 좀 올라갔으면 열매를 따고 이제 조금 수익 실현도 하고 이래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본인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비중이 너무 작아졌으면 그걸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거고 비중이 너무 높아졌으면 비중을 다시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그러면은 그 테슬라가 다시 이제 주가가 어느 순간 올라갈 거고
혹시 시가총액 1위, 전 세계 1위 기업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고요. 네. 전 세계 시가총액 1 위는 아람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원유 원유 가격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인제 시가총액 1 위가 될 수도 있고, 애플 주가가 또 떨어지면 시가총액 그래서 자 일단은 상대적인 것 같고요. 일단은 애플이 지금 2025년 정도에는 애플카가 나오고, 그다음에 증강현실 기기에도 인제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애플이라는 기업이 새로운 혁신 분야에서 옛날에는 사실은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하는 경우에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이 그냥 타기만 하면 자율적으로 가는 그런 레벨 5 단계의 완전 자율주행을 추구를 했는데, 그거를 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핸들도 있고 페달도 있고 사람이 어느 정도 인제 조작을 할 수 있는 레벨 3 정도의 그런 자율주행 차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증강현실 쪽에서도 혁신적인 부분을 쪼끔 줄여 가지고 일단 제품을 먼저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옛날 페이스북 메타도 지금 증강현실 기기를 지금 만들고 인제 메타버스 세계를 계속 구현하는데, 자 요런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은 한 100억 달러 정도의 시장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점점 지금 커지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2025년 정도가 됐을 때, 시장이 확대됐을 때 그쪽 분야에서 정말 예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과연 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시총 1 위가 판가름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차를 굉장히 잘 팔고 있고, 거기에다가 로봇 시장까지 확대를 하고 쪼끔 우주까지. 더 예 배터리나 4680 배터리 이런 것들이 더 잘 팔리고, 사이버 트럭까지 뭐 더 잘 팔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누가 이길지는 지금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진짜 저는 2025년이 너무 기다려져요. 예. 어.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처음 보기 시작한 2015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정말 10년 정도 딱 되는데, 10 년이면 정말 강산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왔던 이 시장의 왜곡된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수정이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많이 낮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2025년. 그러니까 연준도 2025년에는 인플레이션이 2.1%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때 돼서 다시 완전 고용도 되고, 시장이 골디락 상태로 너무 좋은 상황에서 인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무르익는 딱 그 시기, 2025년. 그 시기에 정말 누가 1 등이 되어 있고 누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인제 세상을 예 좌지우지할지 예 진짜 궁금해지고요. 그때 시총 1 위가 누굴지 인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좋은 기회가 온다 했을 때는 테슬라, 그리고 또 빅테크는 계속해서 사 모아가는 관점이 유효할 수 있다. 네. 고렇게 좀 그렇습니다. 정리를 예. 해볼 수가 있겠네요.